네, 안녕하세요. 정서역잘 프로그램 마인드게임에 있는 활동들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메타인지와 질문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메타인지와 질문 만들기는 나의 삶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질문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그리고 질문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우리 실제로 질문 만들기 활동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제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위한 주요 포인트들 역시 같이 좀 찝어가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메타인지 그리고 질문을 만드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메타인지 그리고 질문을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요.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른다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걸 필요로 하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어야만 되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해야지만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지? 사실 이렇게 질문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는 방향성을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파악은 내 현재를 평가하고 어디로 행동의 방향성을 옮겨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어떤 정보를 딱 검색을 시키면 모든 정보 안에서 내가 원하고 찾고자 하는 그 정보들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근데 인간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아냐 모르느냐를 아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이거 아냐 모르냐에 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어떤 아냐 모르냐를 바탕으로 해서 또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답을 구하는 이 활동,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요. 메타인지는 두 가지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컨트롤인데요. 이 영어 단어처럼 모니터링은 살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펴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일이고요. 그리고 컨트롤은 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거를 다루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게 바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에 있어서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질문. 그리고 질문을 해내야지만 결국에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질문이 없으면 어떨까요? 질문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 수학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지? 사실 이러한 질문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지의 인지, 상위 인지라고 불리는 이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질문을 늘리는 것인데요. 내가 해결해야 할 지금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얘기하면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행동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질문을 한다는 거를 좀 어렵게 느낀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늘리는 것들, 그리고 질문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답을 또 내리고 하는 이런 일종의 과정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영이란 자신이 하는 일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물건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기쁘고 좋은 감정을 느낄까? 결국에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야만 그에 합당한 답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들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방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 질문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를 한 가지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되어서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활동들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질문을 막상 만들려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질문을 참여자들이 만들 수 있도록 예시를 좀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엄마 되기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엄마는 뭐지? 뭐 이런 질문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좋은 엄마란 뭐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 그런 모델이 있다면 좋겠죠? 주변에 좋은 엄마가 있나? 좋은 엄마라고 할 사람이 있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좋은 예시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한다면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게 어떤 거지? 그리고 내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거의 기준은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게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요. 저는요, 저희 가족을 충분히 제가 다 먹이고 또 저희 아이들 충분히 학원도 보내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런 방향성과 답을,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고요. 그 예시를 통해서 어떤 질문들 만들 수 있을지를 하나씩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별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만 생각하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질문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별로 활동이 쉽지 않다라 그러면, 조별로 활동이 그냥 쉽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면 그냥 전체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조에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5개의 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별로 하나씩 좀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괜찮은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이 활동을 위한 주요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참여자들과 현재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참여자들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업단 내 이슈와 관련된 어떤 주제를 선정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카페 사업단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카페가 좀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지? 라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다른 질문들을 좀 만들어보는 활동들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참여한 이 참여 주민들과 관련돼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이 질문 만들기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쉽고 범주가 넓은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제에 대한 예시를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먼저 준비해서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면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예시가 있어야만 쉬울 수 있어요. 예시 없이 그냥 질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적절한 질문인가? 이게 맞는 질문인가? 이게 정말 정답 같은 질문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질문의 양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참여 주민분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가 오늘 하는 활동은 적절한 질문을 만들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의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해요.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이 활동들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질문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살고 싶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나한테는 행복한 일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했지?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게 어떤 거지? 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이지? 결국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질문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또한 그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답들을 또한 찾아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